전 국회의원이시죠. 김경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김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취임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이고 또 조금은 뭐 걱정이 되거나 좀 대비를 해야 될 건 뭘까요? 미국하고 이제 우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지 네. 조금 불편한 지점이 트럼프 대통령 때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바이든 대통령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아마 예상할 수 없었던 이런 불편함은 없어질 것이다. 네. 이제 이런 건 이제 기대되는 측면이고요. 반면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는 사실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 측면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 결단 하에 적극적으로 좀 북한의 문을 열어보겠다라는 생각을 일정 부분은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실무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열어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어떤 절차적인 방침이고 북한이 현재 비핵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국 북한 간의 어떤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부분은 좀 상당히 우려가 되지 않느냐. 좀 이렇게 쉽게 열리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제일 걱정되는 점은 아마 이제 중국과 미국과 어떤 갈등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그냥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라든지 관세 제재를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렸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동맹국들끼리 협업을 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아마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대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함께 하자. 동참해달라. 했을 때, 네. 했을 때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한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대도 되지만 또 고민할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 추가 또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또 외교안보부 장관으로 내정을 하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민주당이 건칠성 의원을 각각 내정을 했고요. 또 문화체육부 장관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을 했는데 이 추가 개각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경화 장관께서 3년 반 넘게 이제 장관 재임을 해왔고 네. 사실은 장관도 육체적인 피로라든지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너무 피로가 넘치니까 조금 이제 교체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정의용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통 외교 관료 출신이고 문재인 대통령 출범과 함께 안보실장으로서 국가의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서로 손발을 맞춰서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의 이제 바이든 정부 이런 한미 관계의 현안을 이제 조율하고 또 한반도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흐름을 새롭게 동력을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잘된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분 문체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인 출신이 이제 여당 의원들이 입각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두 분의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는 국정 철학을 함께하는 분들을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국정을 실행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임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충분히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임기 마무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진영을 꾸렸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이번 개각에서 주목하는 인물은 박영선 이제 전 장관입니다. 자, 본격적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뛰어들 텐데 자 이렇게 되면은 여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 어떤 상황이 될까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보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울 유권자의 과반이 넘는 숫자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려면 아마 이제 제가 여론조사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어쨌든 수도권 유권자의 대체의 마음이 현재 정부가 너무 행정부 권력,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180석에 가까운 의석,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거의 5분의 4 이러다 보니까 너무 권력이 몰려 있는 것이 아니냐. 아하.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의 견제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의 승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아마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론은 대체로. 그렇고요. 네. 예. 이제 그런 흐름이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큰 틀에서 보면 야당 쪽이 좀 우세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엊그제 이제 대통령께서 친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하셨고 네. 보통의 중도층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신년 기자회견에서요. 네. 예.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오르고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조금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이제 그런 과정에 지금 박영선 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야당 쪽이 일방적으로 우세하던 이런 흐름에서 네.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 경선도 뭔가 조금 활력이 보이면서 네. 서울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렇군요.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에서 대통령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정직하게 말씀하시고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에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뭐랄까 좀 미워하는 비호감의 정도가 좀 줄어들면서 어허. 그러면서 여당도 이제 선거를 좀 해볼 만한 기류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변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하더라도 여권 후보에게는 대통령 지지율이 또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거의 뭐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차기 대통령감이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중요한 자리고 이게 서울시 현안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구가 지금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니까요. 네.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대단히 큰 자리가 서울시장 선거다 보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어떤 연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국 사안과 관련해서 김경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